여러분은 다시 제 프로젝트 1000달러 집에 오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50제곱미터의 완전한 면적을 가진 2층 경량 목조주택을 짓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별장이나 새로 구입한 부지의 첫 번째 건물 또는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건축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적용된 시공 방식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1000달러로 집짓기 영상 이미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으니 이것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곧 모든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우울한 땅들이 아름답고 초저렴하며 모두가 예외 없이 살 수 있는 편안한 집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게으름을 버리고 절약하는 능력과 저렴하게 자재를 구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저렴한 부지 정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겨울을 어떻게 났는지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실제로 모든 것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됐지만 아주 믿음직한 모길요프 자동 대패는 거친 판자를 손에 쥐기 좋은 재료로 멋지게 변신시켜줬습니다. 사용된 모든 목재는 결코 1등급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생목으로 구입해서 여러 해 동안 차양 아래에서 자연 건조를 거쳤습니다. 그 목재를 구입할 당시 벨라루스에서는 1등급 판자가 1이방리터에 100달러 정도 했습니다. 이 목재는 오히려 더 큰 건설 프로젝트에서 나온 불량품에 가까웠고 최대 60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목재를 건조하고 가공하는데 제 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건조되고 다듬어진 판자와 각재도 역시 세제곱미터당 60달러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이 영상이 공개될 당시 약 6,000 러시아 루블입니다. 지금은 2024년 봄입니다. 자, 돌려봐. 이 판자들을 샀을 때는 루블로 약간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이 달러를 선호하지 않아도 달러로 계산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1000달러집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노력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고용 인력도 쓰지 않습니다. 본업이 끝난 자유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 자신의 노력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셈이죠. 이 영상에서는 1000달러집 건축의 주요 단계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결론이 담긴 자세한 영상들도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들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1층의 주요 구조 프레임 요소들은 조립식 각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4개의 1인치 판자를 금속 부품과 함께 나사로 조여 만든 박스형 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라인더에 플랩 디스크로 마감 처리한 결과 겉보기에는 17×17cm 크기의 통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사용된 금속의 거의 대부분은 무료 고철입니다. 저는 플랩 디스크로 조립식 각재를 가공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만 빠져들어 빔과 그 위에 깔린 1인치 판자도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전체 지붕 틀에는 총 14개의 각재만 사용했습니다. 저는 안 돌린 지붕을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격을 좁게 배치했습니다. 모든 판자를 대패기로 다듬었으면 두께가 5mm 줄었겠지만 그라인더로 작업해 최소한만 깎여 거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손으로 다듬은 판자 특유의 고풍스러운 느낌도 생겼습니다. 기계로는 루핑용 격자목과 처마 및 마감용 판자를 다듬었습니다. 변화를 주고 그라인더 작업에서 잠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석가래용 각재도 그라인더로 다듬었습니다. 바닥재, 석가래를 노출할 계획이어서 손으로 다듬은 느낌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반다락반층의 석가래 구조는 50×50 각재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50x150 판자는 층간보로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층간보를 촘촘히 배치해 25mm 판재로도 바닥 시공이 충분했습니다. 박공 마감 시점엔 판재 상태가 아주 거칠어서 거의 자트리 판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겹쳐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시공이 정확히 뭐라고 불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서부 영화에서 이런 벽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재의 장식적 및 방부 처리에 관해서는 거의 무료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폐유로 목재를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로 그을리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자투리 나무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불을 사용할 때는 주로 구입한 가스를 쓰지만
필요 없는 나무로 만든 10분의 가스를 무료로 사용해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바비큐용 목탄도 생깁니다. 즉,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목탄을 따로 사려면 결코 저렴하지 않으니까요. 복층률이 없는 삼각형 플라스틱 프레임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끝부분은 연습용으로 해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분해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더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으로도 구상되었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의 일부 과정을 실험적으로 시간 측정을 해봤어요. 만약 모든 것을 미리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프레임의 조립은 번개처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목재와 판자를 맞추는 건 빠르지 않아요. 저희는 매우 경제적이면서도 충분히 견고한 프레임을 만들었고 제 계산으로는 제 제목이 이 입방미터도 들지 않았어요. 그게 겨우 120달러밖에 안 됩니다. 한 10달러를 더 잡아도 총 130달러입니다. 아니면 러시아 루블로 13,000루블도 안 돼요. 불량 프레임에서 나온 창작 2개를 개당 10달러에 구해 다락방 창문 2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처마와 지붕 밑부분은 지붕 올리기 전에 마감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지붕 각재 위를 편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구입한 철물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지붕 재료로는 압철 폴리스티렌 보드인 페노플렉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외벽용 페인트로 칠하고 경사면 길이에 맞게 띠 모양으로 붙였습니다. 재료들은 생각보다 더 유연했습니다. 설치 중에 강한 돌풍이 불면 이렇게 가볍고 바람에 잘 휘는 것들은 쉽게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파마즈 가바브는 한쪽 끝에 각재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지붕 재료가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재료들은 지지대에 접착제로 붙이고 각재로 나사로 조여 더 튼튼하게 고정했습니다. 결과에 대체로 만족해서 판자로 각재를 더 잘라내고 다듬은 다음 직접 만든 방부제로 칠했습니다. 여기 이음새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접착제가 페인트에 달라붙지 않게 하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붕 아이디어가 무모해 보일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못으로 각재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이 페노플렉스 층은 최소한 연속적인 반열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좀 더 전통적인 지붕재, 예를 들어 안돌린 같은 걸 덮을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각재 덕분에 바로 작업하고 구멍도 미리 뚫어 쉽게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 없는 지붕재의 설치는 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각재 아래의 이음새도 전체 길이에 걸쳐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페노플렉스 두께는 3cm에 불과했습니다. 벌 마감된 부분도 무게를 줘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재는 물을 흡수하거나 통과시키지 않고 썩지 않아 50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정도 두께에서는 단열 성능이 두꺼운 17cm짜리 마른 목재와 같습니다. 유일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건 자외선뿐인데 저는 페노플렉스를 외장 페인트를 2겹 칠해 확실히 보호해 두었습니다. 바로 느꼈던 건 이런 지붕 아래에서는 뜨거운 금속 아래처럼 덥지 않고 시원한 그늘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단열이 드는 지붕의 시공 당시 평방미터당 원가는 단 2.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44제곱미터에 총 110달러, 즉 러시아 루블로 약 1만 루블 조금 넘는 금액이 들었습니다. 골조, 창문, 지붕까지 합쳐서 이미 240달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개인 집을 짓는다는 건
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땅이란 건 텃밭, 정원, 잔디밭을 의미하고 지금은 봄입니다. 야샤쿠샤카의 노래. 채널의 꾸준한 시청자들은 $1000로 집짓기 프로젝트의 진행이 우리 유기농 고상식 온상 텃밭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재 온열 자재 덕분이죠. 이 자재로 만든 텃밭은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오래갑니다. 이런 텃밭은 부자들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수제 창문을 달기로 했습니다. 좋은 할인 행사 덕분에 문틀 자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재는 이미 홈이 파인 강목입니다. 당시엔 끌도 잘 못 잡았지만 간단하고 저렴한 창문 만드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창문 제작자들에게 매우 저렴하게 샀고 복층유리 2개도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크기를 잘못 재서 이런 불량품은 거의 공짜로 팝니다. 프레임 자재는 가구용 조임새로 서로 고정했습니다. 이것들은 콤피르 마트 또는 유로 스크류로 불립니다. 복층 유리는 투명 실리콘 실란트로 프레임에 접착했습니다. 또한 오래된 익숙한 유리 누름대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제 개인 수제 창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창문에는 $9와 1시간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올렸더니 그 영상이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모두가 저렴한 복층 유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음 창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무길료표에 오래되지만 매우 정밀한 대패기로 상태가 좋지 않은 판자에서 규격에 맞는 각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프레임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같은 컨펌 스크류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프레임을 조립한 다음 창작도 조립했습니다. 목표는 초저가 창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제없이 만들 수 있는 창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목공 경험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간단한 전동 공구만 있으면 되고 자작 복층 유리를 사용합니다. 저처럼 극단적으로 절약하지 않는다면 이미 가공된 각재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작에 어떤 기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전 경첩 덕분에 모든 것이 더 간단해졌습니다. 분해 후 방부제로 칠했습니다. 많이 필요 없으니 시중 제품을 사도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유리창을 교체하기 때문에 오래된 창틀의 유리는 그냥 버려집니다. 무료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창의 간격을 맞추는 띠로는 가장 얇은 케이블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뚜껑에는 작은 구멍들을 뚫고 내부에는 실리카게를 넣어서 창문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부분은 투명 실리콘으로 접착했습니다. 또한 창문에 이중 패킹을 추가했습니다. 니스칠도 해서 정말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예산은 겨우 $15였습니다. 저렴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의 장점은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창문에 대한 영상도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초저가 창문의 다른 버전도 실험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말 그대로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정용 샌더를 사용하니 아주 저렴한 각재로도 금방 여닫이 창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중 유리로 만들었죠. 이 창문의 장점은 매우 간단하고 한쪽은 흰색, 다른 한쪽은 천연 나무 느낌의 은은한 톤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창문을 만들 때는 불량 판자의 자투리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간단하고 거의 공짜인 창문에는 전혀 유리 누름대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리를 고정할 때는 판자 자체의 홈을 이용했습니다. 이 창문은 컨펌 스크류 없이 시중에서 파는 목재용 도엘만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1000로 집짓기 프로젝트에서 창문. 연구의 절정은 영국식 세로 슬라이딩 창문이었습니다. 고정밀 기계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시중에서 파는 마루판 몇 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마루판에는 이미 정확한 톱니와 홈이 있어서 그걸 창문이 미끄러지도록 활용했습니다. 창문도 이중 유리로 만들어서 우리 중부지방의 기후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균형추 시스템 덕분에 이 수제 영미식 창문은 추가 고정 장치 없이도 어느 위치에서나 창문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자재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직접 적용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더 발전하면서 우리 부지를 간단하고 저렴하게 정비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에 혁신적인 기술로 만든 산책로와 울타리는 겨울을 아주 잘 견뎠습니다. 그럼 미니 수영장경 욕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겨울에는 욕조에 물을 빼고 강수로부터 덮어두었고 봄이 되자 열었습니다. 이제 봄비가 방수성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만약 이 기능을 고정하면 계속해서 물을 퍼올리게 됩니다. 모든 주말농장 주인과 텃밭 가꾸는 이가 이런 펌프를 갖추면 홍수도 걱정 없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계속되는 대규모 홍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몇 년째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펌프는 고장이 나서 저장식품을 가지러 지하실에 갈 때마다 낚시용 장화를 신고 다녀야 했죠. 그래서 새 덴젤 펌프를 샀습니다. 욕조에 구멍을 뚫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시골에 살면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퍼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공짜물로 욕조의 밀폐성도 확인해 볼 겁니다. 욕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욕조가 지하실이 아닌 관계용이면요.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저렴한 단열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문과 창문 하나를 남은 벽판재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투리들은 근처 목재 가공 공장에서 무료로 구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건조실을 데우는 데 사용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외관이나 성능 면에서 제가 직접 만든 문이 초저예산 프로젝트 치고는 오히려 너무 고급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은 꽤 괜찮은 사우나에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5가지 종류의 창문과 문에 총 $60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프로젝트에 $300가 들었습니다. 쓸만한 건축 자재들은 집 아래 $1000치쯤은 저절로 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붕을 1층 공사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어떤 날씨에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쓸만한 건축 폐기물들은 제가 아주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을 지으면서 실수한 부분을 고치다가 생긴 것들입니다. 프레임을 고정하기 위한 매입 철물은 고철로 용접해서 만들었고 예전에 이 자리에 있던 헛간에 철거된 기초에 고정시켰습니다. $1000집 프로젝트는 초경량이기 때문에 예전 헛간의 기초는 이 집을 지탱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기초가 없었다면 얕은 말뚝을 콘크리트로 시공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옛 세상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헛간의 기초가 여기서 잘 활용됐습니다. 기초를 약간 다듬고 한쪽에 콘크리트를 더 부어 1층 벽 설치를 위한 수평을 맞췄습니다.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추가로 부었습니다. 드는 비용은 시멘트 12포였고 나머지는 다 잡동사니였습니다. $30 정도 추가로 들고 땀도 좀 흘렸습니다. 이제 벽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건축 방식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올라온 영상들에 대한 반응을 보니 제 생각엔 단순히 인터넷을 뒤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 같았습니다. 벽의 시험 구간을 만들어보고 어떤 시중 자재가 필요한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너무나 간단하고 저렴해서 이제는 폐자재가 아니라 시중에서 구입한 자재로도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혼합재를 섞어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벽에 미장을 합니다. 초편 방식으로 미장을 하니 미장 경험이 전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지구의 중력이 제 편이 되어줬거든요. 벽에는 혼합재, 미장용 네알칼리 유리 섬유 메쉬, 그리고 아주 흔한 건축 자재만 필요했습니다. 저는 미장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평평한 표면을 얻으려면 2번에 걸쳐 미장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보강층을 바르고 그 다음에 더 깔끔한 마감층을 발랐습니다. 한쪽 면에 먼저 보강 작업을 하고 표면이 굳으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새로운 탕방미터마다 점점 더 고르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유연한 기와의 자투리도 방수층을 붙이고 이제 첫 번째 부품을 설치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부품들은 마치 귀한 보물처럼
숨을 죽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야샤코샤카의 노래 채널에서 진행하는 초저예산 연구에 여러분의 작은 금전적 지원이라도 있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유튜브의 후원 버튼을 통해서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청자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부스티 서비스를 이용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한 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혁신적인 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충분히 평평하게 나와서 바로 마감재를 바를 수 있었습니다. 마감재로는 시중에서 파는 장식용 자갈무늬 마감재를 사용했는데 벽이 충분히 평평해서 첫 시도에 꽤 괜찮게 바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곧 전문 미장공들이 불쌍한 의료인들의 피를 그렇게 많이 빨아먹던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벽은 심지어 주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벽이 충분히 튼튼하다는 걸 알게 되어 벽자를 조심스럽게 옮긴 게 괜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벽의 마감 직전 원가의 평방미터당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설 커뮤니티 충격에 빠지다라는 영상을 올립니다. 이건 석고공 한 명의 작업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두께가 4cm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 벽의 단열 성능은 두께 17cm의 건조 목재와 같습니다. 조금만 더 두껍게 만들면 이 벽은 가장 따뜻한 통나무집보다도 더 따뜻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자재들은 순식간에 계속 나왔습니다. 수평 방식의 미장 작업 덕분에 첫 번째 층부터 이미 평평한 표면을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약 덕분에 원가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벽을 혼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하면 이건 일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이런 기술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잘못되고 튼튼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오래 분석해보니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늘 자신의 무기력을 변명하는 데 익숙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한 자금의 부족, 세계 경제 상황, 대출의 고금리 등으로 아무것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변명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저도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저는 그런 악의적인 댓글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최소한 닭장이라도 지어보면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될 거예요. 1층 모든 벽의 원가는 $200를 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총 $530, 즉 2단계에서 55,000 루블을 넘지 않게 쓴 셈입니다. 미션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벽의 기본은 익스트루전 폴리스티렌 폼인 페노플렉스였으며 이번에도 저는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서 가져왔습니다. 분석해보니 어떤 건설에서든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각종 설비 공사에 들어가고 값비싼 배관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편의 시설을 집 밖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세우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 완전히 프레임이 없는 기술로 여름 샤워장을 짓는데 도전하려고 합니다. 매끄러운 판에 페노플렉스를 사용할 때는 미리 거칠게 만들어야 합니다. 드디어 유튜브의 인공지능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타일 접착제로 비용 거의 들이지 않고 벽을 장식용으로 마감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물탱크를 지붕에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시판 제품을 사지 않아도 되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가 완성되어 위에 올려졌습니다. 샤워기 높이만큼 별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마치 유리 가가린이 된 기분입니다. 몬트레 테두리는 아주 저렴한 하수도 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숨 돌리고 씻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기분이 끝내줍니다. 샤워실보다도 먼저 90%가 압철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진 야외 유로식 화장실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 화장실은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페노플렉스 자재를 구부려서 이 건축물의 핵심을 만들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온풍기 덕분에 사계절 내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로식 화장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왜 유로식 화장실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자세한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거기에는 샤워실에 대한 자세한 영상도 함께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들의 원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그 영상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집 밖에 $1,000를 들여 설치된 시설이므로 원가나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작은 꼼수가 있는 셈이죠.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사용했던 저렴한 마감재를 집의 벽에도 적용했습니다. 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장 기술이 향상되면서 더 얇고 경제적인 미장층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보강용 접착제 비용을 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저렴한 타일 접착제와 아주 소량의 외벽 페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감재까지 포함해도 벽의 원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벽 1평방미터당 비용은 $5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창문은 혁신적인 벽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벽에 구멍만 있으면 되고 유리나 복층 유리, 약간의 폼과 조금의 시멘트만 있으면 됩니다. 이 창문은 너무 저렴해서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집에는 이미 따뜻한 벽이 있으니 이제는 기록적으로 저렴하고 만들기 쉬운 따뜻한 바닥이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깨진 벽돌, 그리고 강에서 가져온 모래입니다. 지하실에서 얻은 무료물입니다. 모래 힘과 지구의 중력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모래가 벽돌과 콘크리트 조각 사이에 빈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닥이 될 바탕면을 대략적으로 평탄하게 만들고 다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초간단한 방법을 조금이라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두께 3cm짜리 페노플렉스 컴포트를 구입합니다. 바닥 자재가 트렁크에 모두 들어갑니다. 한쪽 면은 철솔로 판을 거칠게 만듭니다. 그때는 아직 손잡이에서 분리한 나무 통날로 거칠게 만드는 게 더 쉽다는 걸 몰랐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거친 표면을 가진 페노플렉스 스테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고른 표면을 만듭니다. 그 위에 단열재 판을 깔고 이음새는 폴리우레탄 건축용 폼 접착제로 붙입니다. 이 접착제는 이전 단계에서 압출법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붙일 때 사용됐습니다. 굳은 여분의 접착제는 잘라내고 모든 이음새에 방수제를 발라줍니다. 페노플렉스는 물이 전혀 통과하지 않지만 이음새 폼에서는 약간 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초저가 지붕의 작은 하자 몇 가지를 잡으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페노플렉스는 단열재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방수제입니다. 지면에 바로 시공하는 바닥은 반드시 방수가 필요하며 이후 과정은 벽과 거의 같습니다. 보강 작업 후 바로 작은 구역씩 평탄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잘 정비된 기술 공정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용으로 더 큰 막눈을 가진 유리 섬유 메쉬를 사용합니다. 보강은 두 겹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의 강도가 여러 배로 증가합니다. 아주 빠르게 충분히 평평한 따뜻한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라믹 타일을 깔기에 적합합니다. 바닥의 자재 소요량도 벽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바닥도 평방미터당 $5가 들었습니다. 1층 전체 25도 제곱미터에 총 $125가 들었습니다. 이는 약 12,000도 러시아 루블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전체 프로젝트에 $655가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주변 포장, 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 밖에 있기 때문에 제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페노플렉스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재의 에너지 효율성 덕분에 난방과 냉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가진 쾌적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바닥 슬래브를 한 번에 밀폐하려면 이만큼의 자재가 필요합니다. 쇠톱날이 금속 브러쉬보다 표면을 더 빨리 거칠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가 3cm가 아닌 5cm 두께의 페노플렉스를 사용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가스와 전기 요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네랄 울로 단열된 경량 목조 주택에서는 벽을 붕해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또 다른 개념은 모든 부재를 차고해서 겨울에도 준비하고 완제품으로 운반해 빠르게 조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열 바닥 구조 비용은 평방미터당 $7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8.5평방미터의 오픈 발코니에는 총 $60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봄 기준으로 $1,000로 집 짓기 프로젝트에 총 $715, 즉 약 7만 러시아 루블이 사용되었습니다. 마루판 아래에 중간 층보가 지나가는 부분에는 경사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강목을 고정했습니다. 이 요소들이 보에만 지지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순한 밀폐 바닥이 아닌 진정한 중간층 바닥으로 봅니다. 만약 마루판 덮개가 전혀 없었다면 그것도 똑같이 놓였을 것입니다. 밟아보면 모든 것이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친구와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주로 튼튼한 화장실을 지으며 페놈렉스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탐나 우사드바 채널의 친구 콘스탄틴은 페놈렉스로 동화풍의 단열문까지 만든 후 집보다 더 큰 거대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를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저라면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콘스탄틴은 벽의 주요 자재로 두께 100mm의 페놈렉스 컴포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벽이라면 겨울에도 집안이 아프리카처럼 따뜻할 거예요. 드네브니키 다치니카 데니사 채널의 친구 데니스는 압출 폴리스티렌 폼으로 전체 무골조 집을 지었습니다. 압출 폴리스티렌 폼 형제단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가입하려면 페놈렉스 한 팩만 사서 뭔가를 만들면 됩니다. 가까운 계획으로는 지붕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지붕의 마루를 가끔 새들이 쪼아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붕은 4년, 벽은 3년 사용 중입니다. 누군가 계산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사소한 것들은 절약된 건설 예산조차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출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제 프로젝트는 직접 시공하는 대부분의 공사처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날에는 일부 단계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계속 진행할 자금도 남아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이 영상 아래에 첨부한 모든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야샤쿠샤크의 노래 채널 구독, 그리고 제 틱톡,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모든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